2019년 1월 19일 토요일, 베트남에 무엇이 있고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이 아침,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3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 않습니다. 피곤하네요. 주말인데 피곤합니다. 방송 촬영하기 위해서 주말에 나왔죠, 드립니다. 그렇죠. 저희가 낮잠을 자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녹음을 하려고 점심을 먹고 녹음실에 갔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크를 안 가져왔어.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마이크를 가지러 저희 집으로 왔다가 신세 한탄을 하면서 그렇죠. 네. 누구는 유튜브 이런 걸로 돈을 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뭐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렇죠. 네, 뭐 물론 뭐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뭐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뭐 노력하시겠죠. 어쨌든 간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무지할 거고. 네, 고민도 할 텐데 고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되는 걸 통해서 뭐 좀 뭐 그런 것도 뭐 뭐랄까 그런 것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요즘에 보니까 너무 뭐랄까 그 고전적인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죠. 네, 비트코인은 너무 같고 사실 비트코인과 비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거를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저희는 좀 그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뭐랄까 이거 영상 30초짜리가 무슨 돈이 뭐 이렇게 뭐 몇 억씩 되냐라고 했는데 미국이라든지 서구권에서는 이게 약간 고전적인 미디어를 대체하는 식으로 지금 너무 많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뭐. 네. 지금은 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약간 뭐랄까 그 재밌는 그냥 조금 자극적인 컨텐츠 위주인데 지금 뭐 미국이라든 구글 쪽에서는 이걸로 이제 그냥 고전의 이제 고전적인 언론을 다 없애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배가 아파요. 저희도 소셜 미디어 언론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우리의 노동의 가치는 그 18원 18원을 받죠, 제 광고나. 그래서 지금 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최근에도 보니까 뭐그 조그만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마 친구가 그 따의 띠에 도 있고 네. 다른 친구도 있었어요. 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게 뭐한 40만 명씩 보더라고요. 장난감 가지는 거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미 뭐 8살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엄사장님 8살 때 그 세뱃돈 얼마 받아봤어요, 제. 많이 받아봐야 뭐 돈 10만 원 못 받잖아요, 우리 사실. 못 받죠. 네. 특히 8살 때면은 보통 5천 원씩 주시니까 만 원, 뭐 그렇죠. 5천만 원, 정도 예. 그래 주시니까 그래 생각하면은 보통 저희가 뭐 세뱃돈 저희가 그 8살 때 가장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시즌이 새해 아닙니까? 구정 때.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을 맞았는데 이 친구는 뭐 거의 조회수를 40만 명씩 만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그 돈을 뭐 번다고 한들 네. 본인이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겠죠, 언젠가. 뭐 부모님의 노동에 그래도 뭐 그 상속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세금이라 생각하면은 뭐 그렇더라고요, 약간. 근데 또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이게 그냥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네네네. 들어보니까 그 아동이 네. 뭔가를 하는데 그게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어른이 시켜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면은 네. 그것도 위반이라더라고. 그런 게 있어? 잘린대 그래서. 노동법에 걸리는 건가? 노동법 잘린 게 아니라 유튜브 노동법. 노동법이야? 노동법보다 무서운 유튜브 노동법에 그거는 좀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은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그 귀여운 친구들 잡아놓고 아동을 착취하는 거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 재밌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들이 실제로 행복한 환경에서 갖고 노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어디 갇혀가지고 그럴 수 있을 거니까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요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빨리 드네요. 했으면 됐는데 괜히 왔다가 호카콜라도 보고 알릴레오도 보고 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유튜브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데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주시면은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뭐 이 방송 찍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는 크게 영향가가 없을 것 같고 그런 건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운영했을 때 네. 우리 노동의 가치가 더욱더 귀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 진짜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족이 없고 친구가 없고 혼자 사는 사람이면은 네. 굉장히 큰 돈만 컨텐츠들이 있죠. 사실 내일 없이 사는 컨텐츠들 뭐 할 수 있는데 오늘만 산다. 오늘만 그런 산다. 그냥 오늘 아침에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 포르쉐 매장에 네. 뭐 마세라티 매장 가서 뭐 차가 있더라고요. 좀 보니까. 그쵸. 그 매장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 뭐 오늘만 산다라고 하면은 뭐 찍을 거 많죠. 사실 여기 뭐 그 베트남에 막 이런 거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보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을 건데 찍을 수 있죠. 있는데 저희도 또 그러고 싶지 않고 사실은 네. 신념이 얼굴을 또 까는 건 또 좀 조심스럽고 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기 두 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또 그 뭔가 그 저질 컨텐츠로 돈을 벌기엔
아 모르겠어. 이게 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세탁을 하면 되잖아. 저기 파나마 이런 데 가가지고 세탁을 신문 세탁을 하고 저희 뭐 안녕하세요 뭐 조지 마이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하면은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좀 컨텐츠 아까 엄 사장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뭐 유튜브를 한다 이런 거 하면 좀 보실 게 있다 하시면은 좀 제보를 주시면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네 반영하여. 그렇습니다. 요리 컨텐츠 이런 거 있느라 한번 생각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 맞아요. 엄 사장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 뭐 제가 일하는 걸 떠나서 네. 그 요리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분짜 만드는 클래스 아 좋죠.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아유, 가능합니다. 봐줄까요?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있겠지. 있겠지. 아유. 50만 명씩은 봐줘야지. 아 그렇죠. 분짜를 50만 명 보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녀랑 분짜를 먹으면 50만 명이 보죠. 아우 그렇죠. 실제로 보면 미녀와의 분짜 데이트 뭐 이런 거. 실제로 보면은 뭐 안녕하세요 하고는 몇 살이에요 하고는 돌아서는 영상인데 그 인트로를 그래 깔아버리니까 아주 배가 아픕니다. 자극적인 썸네일. 아유 기가 막혀요. 썸네일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네. 유튜브 그 팟캐스트엔 썸네일이 없죠. 없죠. 그래서 조회수가 낮게 나오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별일 없었어요. 별일은 없었고요. 네. 이제 설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도 지금 설을 맞이해서 복숭아꽃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귤나무들을 그렇죠. 나누기에 바쁜 시즌이고 네. 어디 저기 가도 사람들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또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송년회 시즌이어서 송년회를 네. 2번 하는데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구정, 신정 2번 하는데 지금 신정 거의 열흘 가까운 연휴를 쉬기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들떠 있고 좋죠. 또 일도 잘 안 되고 업무 집중도 안 되는 뭐 그런 시즌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죠. 그래서 말레이시아 어떠셨어요? 말레이시아가 비싸요. 물가가 한국보다는 싸죠. 한국 같은 느낌이었어. 한국보다 조금 싼데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표면상 뭐랄까 그 체감 안 되는 뭐 조금 저렴함. 네, 말레이시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말레이시아에서 투어 같은 거 다녀오시거나 뭐 카지노를 인상 갔다 깊은 에피소드 카지노로 갔다 왔습니다. 땄어요? 꼬랐어요? 결론부터 본전 얘기하면. 치고 나왔어요. 본전 쳤으면은 네. 일단 뭐 카지노 썰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네. 제가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반딧불을 보러 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카지노로 가는 거였는데 네. 반딧불 가러 가는 건 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일정이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그 다음에 그 타짜 허영만 씨의 타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타짜 얘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편 만화책을 보면은 거기 주인공이 그 이제 그 배에 콩팥이 없거든요. 배에 콩팥이 없어? 콩팥이 없어. 팔았구나. 그러니까 누가 떼가. 네네. 빛을 제가 떼가는데 네. 그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스승을 찾으러 말레이시아로 가거든요. 말레이시아에 보면은 거기 이제 바투 유명한 동굴이라고 카지노가 있나? 바투 동굴이라고 이제 그 힌두교 사원이 하나 있고 힌두교 맞을 거예요. 거기는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네. 거기랑 두 번째가 그 친구가 첫 번째로 도박장을 가는 데가 그 겐팅 하이랜드라고. 많이 들어봤어요. 예, 겐팅 아일랜드. 네. 그 2000m 상공에 있다는 거기를 가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긴 가봐야겠다 말레이시아를 가면 가봤죠. 그래서 쿠알라룸푸에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이제 산 위에 카지노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할 때 얼마 맥시멈으로 시작하셨어요? 요거 꼴만 안 한다 이런 거 됐을 거 아니야? 그냥 한 6만 원, 5만 원 정도 들고 갔죠. 50불 정도? 네, 50불 정도 들고 가서. 네. 예. 많이 달 때는 그래서 들고 갔다가 그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이제 회원권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는 했죠. 그러니까 카지노가 크더라고요. 안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쭉 둘러보다가 룰렛을 했죠. 룰렛 같은 룰렛이 그 빠찡꼬 삐삐 하는 거 있잖아요. 슬롯머신을 했다가 네. 한 10분 만에 2만 원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꼴죠. 금방 꼴죠. 그거는 그냥 한 번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 비열한 놈들이. 그래서 짜증 난다라고 했다가 이제 남은 이제 2만 원을 들고 어디를 갈까라고 했다가 간 곳이 룰렛. 아니요. 바카라. 야, 도박의 꽃 바카라. 거기 그 말레이시아 바카라의 미니멈 베팅은 얼마죠? 4,000원이었나 그랬고요. 아마 4불 정도? 아니지. 20바트니까 6,000원인가 했네. 그러니까.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바카라가 미니멈 10불, 그다음에 뭐 20불이 기본인 데도 있고 네. 오히려 좀 세서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 거기는 4,000원, 5,0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판에. 그거 앉았죠. 네. 그 바카라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하니까 중국 사람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바카라는 게임이 빨리 끝내니까. 그래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는 처음에는 제가 2번 먹은 줄 알았는데 돈을 계속 잃더라고요. 바카라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카드를 4장을 주는데 홀짝이야 홀짝. 그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죠.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걸 딱 앉아가지고 했는데 그 좀 제가 뭐 배팅 실수를 했나 봐. 그래서 2번 정도를 제가 땄다 생각했는데 잃었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 계속 앉아가지고 게임을 시작했죠. 그래서 한 10분 15분 하니까 딱 2배 따더라고. 그 25,000원을 벌어서 네. 딱 5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한 차에 네. 그때 약간 쎄한 느낌 들더라고. 그 신정환 씨가 그 댕기열로 누워있던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제가 더 했으면 그냥 큰일 났을 것 같아. 그냥 딱 깔끔하게 네, 끊고. 왜냐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없는데 돈이 들어와 자꾸. 이유가 없는 돈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그거를 뭐 카드 베팅을 그 뭐 카드 카운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동전 던지기 아니에요. 그죠? 홀짝이지, 홀짝. 홀짝. 50%가 안 되는 홀짝이죠. 45% 정도 확률이라고 네네. 하는데 그래서 한 15분 20분 만에 2배를 벌고 나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런 말씀 드려야 되지만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그 스포츠 토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불법 토토가 아니고 저는 진짜 그 건전한. 배트맨에서 나오는 네. 그 건전한 편의점에서 사는 토토를 많이 했었는데 한때 제가 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부었다기보다는 제가 토토가 뭐 공부할 게 있나?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디가 이길 것인가? 어디가 이길 것인가 승무패. 네, 승무패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고 결국은 제 결론은 그거를 뭐 토사장은 이길 수 없다. 그거는 뭐 결론 나서는 약간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네. 이게 너무 심플한 게임이고 너무 심플하게 돈이 들어오니까 중독성이 있다. 이게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거는 딴 건 탕진하게 되고 네, 맞아요, 옳은 맞아요. 건 내 돈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고 딴 돈은 결국 다시 해서 또 꼴게 돼. 네, 그래가지고는 그때 예전 그 10여 년쯤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빨리 손을 털고 나와야겠다. 그렇죠. 그 순간에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뭐해 아들. 뭐야 아들 같이 놉니다. 빨리 와. 그래서 제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본전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노이에도 카지노가 거의 호텔들마다 있거든요.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도 카지노에 가끔씩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듣고 계신 방송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카지노에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50%에 가까운 확률을 보여주는 게임들이 있어요. 네. 룰렛이라던가 그렇죠. 바카라라던가 50%면은 카지노가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50%보다 좀 낮습니다. 45%. 룰렛 같은 네. 경우에는 무슨 50%처럼 보이지만 0이라는 그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죠. 네. 그래서 0을 빼면은 승률은 48% 정도. 맞아. 한두 판은 거의 50% 비슷한 확률로 이길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됐을 경우에는 0에 수렴하게 되죠. 바카라는 질 수밖에 또 없는 타이가 거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이가 한 12% 정도 확률로 나오거든요. 그게. 바카라도 이제 네. 뱅커가 있고 플레이어가 있는데 예. 그 뱅커에 걸면은 이제 또 커미션을 떼가잖아. 그렇죠. 그 호텔에서 카지노에서 5% 정도 떼가죠. 5%를 떼가잖아요. 네. 나는 그건 잘 이해 못하겠어. 둘 다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뱅커에 걸면은 커미션이 있다. 그렇습니다. 승률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건 돈은 2배를 주지만 50%가 안 돼요. 맞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제가 연구했던 거는 마틴게일 베팅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 배. 그렇죠. 내가 10불을 걸고 네. 꼴면은 20불을 거는 거야. 20불을 걸고 꼴면은 내가 10불 잃었고 20불 잃었으니까 30불을 걸었을 때 따면 본전이기 때문에 40불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그게 아주 그냥. 미친 짓이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잘만 하면은 그게 안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따고 그만둘 자신이 있으면은 가능할 건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어쨌건 우리가 나쁜 확률로 인해서 3번 연속으로 꼴 수도 있고 4번 연속으로 꼴 수도 있고 그렇죠. 어차피 그 제로 아닙니까 이게 뭐 이게 그 통계적으로 있죠. 그 중복되는 확률이 아니고 그 그렇죠. 뭐라 하죠? 그 모든 게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인데. 그래서 독립시행. 독립시행이죠. 네네. 철저한 독립시행의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한 번 꼴았을 때 다음번에 딴 확률은 높은 게 아니라 네. 똑같이 2분의 1 미만. 근데 바카라를 하니까 그거를 깔더라고요. 그냥 그거를 이제 전판의 결과, 뒷판의 결과. 그렇죠. 깔려 있잖아요. 예.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또 뭐 이렇게 네. 줄을 탄다고 하더라고. 바카라 같은 경우에는. 줄 탄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여튼 뭐 바카든 룰렛이든 카지노에 있는 모든 것들은 50% 미만 네. 확률 가지 마시고. 제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 생각보다 중독성이 꽤 있더라고요. 그냥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빨리 차고 나왔어요. 그냥 이게 그래서 카지노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높고 한번 가볼만 하더라고요. 진짜. 겐팅 아일랜드. 네. 그게 좋습니다. 진짜로 높아요. 구름 위에 카지노가 있는데, 네. 예, 굉장히 저는 좀 느낀 게, 그 인간의 상상력에 대해서 제가 진짜 경탄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왜냐면은, 무슨 말씀드리자면은,
산이 어느 정도 높냐면은 그 쿠알라룸푸 시내에서 고속도로 같은 데를 타고 한 30분 정도를 평지를 달려요. 이렇게 계속 그냥. 네. 왜냐면 쿠알라룸푸가 보시면 생각보다 산이 없거든요, 안에가. 그래서 평지를 달리다 보면은 저 멀리 산이 보여요, 이제 높은 산들이. 그러면 30분쯤 타고 보다 보니까 제가 꼭대기에 그 무슨 예를 들면 뭐 천체 전망대 같은 쪼매난 건물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멀리서. 그래서 제가 느꼈죠. 설마 저긴가 싶었더니 설마 저기더라고요. 얼마나 높아요? 몇 미터인지 알아요? 2000m가 넘죠, 해봐요. 진짜 높네요. 예, 그러니까 그 버스를 거기서 30분을 가까이 차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케이블카를 한 15분 정도 타고 올라가요. 케이블카 또 타야 돼. 또 타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느껴져. 그 사람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부자였대요. 그 사람이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실천한 사람이. 네네. 그래서 느꼈죠. 그냥 와 어떻게 저기를 상상을 했지라는 생각 있잖아요. 저 산 꼭대기에 뭐랄까 그 카지노를 짓고 사실은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가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사실 나라도. 근데 거기에 카지노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가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 마카오에 가지 왜 거길 가지? 그러니까 거기 좀 문치가 있잖아, 마카오보다 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우리 하노이에 있는 하노이 호텔이나 그런 호텔 카지노 같이 했으면 운치가 없죠. 그렇지. 그런데 했으면은 근데 분명히 거기 예, 겐팅 아일랜드인데 카지노 이 딜러가 사람이 하나요? 사람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데면 좋은 데네. 네, 베트남 바닥에 있는 카지노들은 전부 다 네. 기계가 기계가 돌아가는 좀,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조작이 가요. 있을 수가 있고 네, 사람이 다 합니다. 없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서 좀 느꼈죠. 아, 이게 사람의 상상력이 참 중요하다. 이메이진이라고 하죠. 참 대단하죠. 예. 저는 뭐 겐팅 아일랜드를 못 가봤지만 그래도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가봤고 그게 오리지널이죠, 사실은. 마카오 카지노를 가봤습니다. 야, 이제 노름꾼이네요, 지금. 근데 듣자 하니까 마카오가 라스베가스의 수익을 따라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마카오가 훨씬 지금 카지노로 인한 그럴 수밖에 수익이 없을 것 같아. 크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잖아. 그치. 진짜로 그 관광객의 99%는 중국 사람 같아 거기는. 아 정말로. 겐팅 아일랜드에서 제가 뭐 서양인을 본 적이 없는 게 네.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전부 다 중국 사람인 것 같아. 와 대단했습니다 지금.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참 중국 사람들이 노름을 좋아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죠. 그쵸. 베트남 사람들 노름 좋아합니다. 네, 좋아. 설 시즌이 되면은 카드놀이 네, 그리고 도박 네.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또 이것도 재밌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돈을 걸고 한 네. 불법이기 때문에 공안들이 또 이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나라가 좀 신기했죠. 그리고 또 그렇죠. 거기 가니까 뭐 그 힌두교, 이슬람, 뭐 중국 사람 뭐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모스크 옆에 성당도 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신기했고 도시가 깨끗했어요. 그리고 도시가 깨끗하고 네 베트남은 도시가 더러운데 비행기 시간 얼마나 걸렸죠? 3시간 정도 갔습니다. 3시간 정도. 네. 그래서 도시가 굉장히 깨끗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차를 길을 걷는데 차가 저를 보더니까 멈추더라고요 앞에서. 아, 충격적이었죠. 베트남에서 4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차를 피해야 돼요. 베트남에서는 차가 오면은 그 친구는 저 앞에서 절대 서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밟아서 빨리 날 쫓아내려고 하지. 대신에 그렇죠. 차가 엑셀을 잘 밟진 않은데 그치. 엑셀 밟아 그 새끼들 그거. 차는 그대로 오고 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네, 피해가야죠. 피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 내려서 길을 건너는데 차가 저를 보고 서더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귀국하고 나서 저희 집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횡단보도 한 10m짜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거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한 4일 정도 있다 보니까 아 이제 그냥 길을 간다고 갔는데 여기 나는 차는 안 멈추더라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선진국까지는 아니고 아직 국민 속 만불 뭐 전후일 텐데. 아니요. 그 쿠알라룸푸르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가 있겠죠. 선진국이요. 근데 그것도 중국 사람도 많고 다 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큰 건물도 많고. 하노이가 아직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저희 뭐 댓글 달아주신 거 중에서 뭐 부동산 어쩌고 뭐 부동산이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느꼈는 게 베트남 멀었다. 하노이는 멀었다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보면서 쿠알라룸푸르의 그 수많은 뭐 그 고층 빌딩과 아파트 뭐 이런 걸 보다 보니 물론 뭐 거기는 좀 다르긴 하죠. 사실은 거기는 좀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좀 메가시티 같은 느낌이긴 한데 베트남의 하노이도 언젠가 그러지 되지 않겠냐라는 희망을 품고 저희가 여기 있는 거기 때문에 하노이 하면 저희가 뭐 쌀국수도 있고 분짜도 있고 네. 상징적인 음식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뭐가 있죠? 발렌시아에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식은 또 별거 없는. 아니 별거 제가 어릴 때 갔었으면 별거였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별거더라고. 별게 아니더라고. 예, 왜냐면은 맛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중국 맛에 중국 음식 맛없게 만들고 인도 음식 맛없게 만들고 태국 음식 맛없게 만든 걸 섞어 놓은 느낌 나요 저는. 말레이시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 화교가 엄청 많잖아요. 중국이랑 네네. 뭐 그 이제 그 어디고 인도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뭐 그런 뭐 말레이 그러니까 싱가포르랑 같은 나라잖아요 사실 거기. 그래서 그렇죠. 예. 말레이시아 안 가봐서 언제 꼭 가보고 싶습니다. 뭐 그래서 좀
뭐 그 하잖아요. 뭐 나시 고랭이 맛있고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그 어쨌든 그쪽에도 말레이시아도 파니까. 그쵸, 예. 나시 고랭 뭐 나시 뭐 아쌈 뭐 지금 뭐 락산가 뭐 그 생선국수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다 어디서 먹어본 맛이에요 그냥. 베트남에서 먹어보고 중국에서 먹어본 먹어보고. 것 같아. 진짜 어디서 다 먹어봤어. 진짜 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가 좀 늙었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 영국 가가지고 예.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뭐요? 맛있는 음식이 없어. 영국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진짜 맛이 없더라고.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러면 뭔가 한국 하면 뭐 김치도 있고 뭐가 있는데 영국 하면 생각나는 거는 피쉬앤칩스래. 네. 그 뭐야 물고기 튀긴 거랑 맞아. 감자 튀긴 거. 그게 영국의 특산품. 피자, 햄버거 이거 다 먹는 거고. 뭐. 그렇죠. 진짜 맛있는 게 없더라. 예. 그냥 뭐 그랬어요. 그냥 말레이시아랑 그래서 그거 맛있더라고요. 그 꼬치 맛있었고 꽃? 꼬치. 꼬치구이. 예. 사타인가 사테인가 하는 건데 그게 술안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베트남 좋다. 베트남으로 오셔라. 여행지로는 베트남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언젠 태국 가라고 하시고. 태국이 훨씬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 3개국을 비교했을 때 왜 태국을 가는지 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맥주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네. 맥주가 한 병에 4,000원씩, 5,000원씩이에요, 거기는. 아 그래요? 말레이시아는. 여기 1,000원에 팔잖아. 500원이면 하죠. 네. 500원 1,000원이고 네. 태국이 500원 1,000원에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도시고 네. 예, 그랬습니다. 그 담배 피기도 안 쉽더라고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길에서 숨어서 피고 좀 그랬어요, 그냥. 하여튼 오늘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네. 우리 뭐 본론으로 한번. 태국으로 가시라. 아 여행은 태국이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오셔라.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본 방송으로 준비한 내용 어떤 거죠? 좀 주제가 허접하죠. 네. 뭡니까? 허접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 뭐랄까. 베트남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다. 저희가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 나가시기 전에 상상을 해요. 네. 이 나라라는 건 어떤 곳일까? 그렇죠.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나가기 전에는 네. 이스라엘에 대해 들은 게 없거든. 물론 찾아보면 나온 게 있겠지만 성경책에 있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는 거야. 그건 2000년대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니까? 무슨 소리야 그게.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찾아보면 알지만 생각하는 거는 뭐 소가 지나다니고 아유. 노은을 쓰는 아오자에 아. 입은 여자들이 지나다니고 그 무슨 그 지게찜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네. 사람들이 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것 같고 뭐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베트남에서 뭘 못 먹고 사시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보내줄까? 뭐 참치 보내줄까? 김 보내줄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좀 황당- 라면이라도 보내줄까? 예. 근데 저희가 솔직히 베트남 살면서 이런 부족함들을 그렇죠. 아직 좀 황당하긴 하네요. 그 성경책을 보고 이스라엘에 생각했다는 게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야, 상상이란 항상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트남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와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네. 베트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누리고 사는 복지라면 복지 그리고 뭐 삶이라면 삶 그렇죠. 뭐 하여튼 혜택이라면 혜택들을 한번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뭐 이번 방송을 좀 프리하게 네, 그래서 뭐 프리야 요즘 계속 프리했잖아요 방송에. 아유 프리는 아니었죠. 계속 프리한 걸로 기억하고. 네. 네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청취자 한 분께서 베트남에 엽떡이 있나요? 와 신기하네요라고 하셨잖아요. 엽떡 있죠. 네 베트남에 엽떡이 일단 뭐 파트를 좀 나눠서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 뭐 먹거리부터 한식당 종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그러면. 네. 뭐 있죠? 엽떡. 뭐 그렇습니다. 떡볶이집 있고 베트남에 좀 근데 문제가 제대로 된 떡볶이집이 없어요. 아 그렇죠. 베트남에는 한국으로 치면 떡볶이 맛집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 없어요. 네. 만약 떡볶이 자신 있는 분 창업하시면 될 겁니다. 떡볶이집이라고 하면 엽떡이 그나마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그냥 다 분식집에서 그냥 일반 뭐- 식당에서 그냥 네. 끼워 파는 느낌이라 가지고 떡볶이도 있고 또 뭐 있죠? 순대집도 있죠. 뭐 순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순대국밥 전문점이 있죠. 있죠. 하노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호치민에도 생긴 게- 있습니다. 당연히 호치민에 있는 분이 원래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건 하노이 하노이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네. 건데 순대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하다가 네. 사업하시던 분이 네. 에이 이러면 내가 그냥 여기서 그냥 순대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렇죠. 순대 공장을 호치민에 차리시고 네. 남과 북에서 이제 순대 공장, 순대 가게를 음. 운영하시는 거죠. 뭐 저는 그렇게 맛있진 않더라고 개인적으로. 뭐 저도 뭐 그렇게 추천할 네, 그렇습니다. 만한 곳은 아닌 것 또 같은데 뭐 있죠? 최근에 생긴 게 뭐 횟집 이런 건 당연히 다 있고요. 집도 있고 네, 처음에 좀 약간 놀라긴 했어요. 저도 베트남에 대해서 모를 때는 열대니까 회를 네. 못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횟집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횟집도 많고 저 처음에 베트남 왔을 때는 네. 통닭을 못 시킬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베트남 어디에 살든지 한국식 양념치킨과 다 있습니다. 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어디 산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잖아. 그거는. 그렇죠. 라오카에 있으면 못 시켜 먹잖아. 하노이 어디? 하노이 어디. 그렇죠. 네. 또 뭐 있죠?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 당연히 있죠. 그거는 뭐. 어디 가나 있는 건가? 그건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쿠바에도 있을까요, 그나마? 그러려나? 북한에 있을라나?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왜 그러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약간 빨간색 간판으로 된 이스라엘 전통 카피 체인이 있는데 거기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 뭔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막 이스라엘은 또 코셔죠, 코셔. 코셔가 뭡니까? 코셔 할랄 같은 건데 네. 할랄 인증 같은 건데 이제 이 코셔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구별해 놓은 뭐 못 먹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성경에 따라서 뭐 고기를 핏째 먹지 말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핏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육즙이 있는 고기는 못 먹는 거죠. 어우. 소라고 하더라도 피가 완전 빠진 핑크빛 나는 예.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고요. 예. 왜냐면 거기 그 되새김질하는 건 먹지 말라고 했거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산다. 그렇죠.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는 닭 치킨가스였어요. 치킨가스? 네네. 슈니젤이라고 하는 치킨가스를 제가 독일 이스라엘에서 거잖아. 제일 맛있게 먹은 것 같습니다. 슈니첼은 독일 음식 아닙니까, 그거? 아 그런가요? 하여튼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먹었던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햄버거도 하여튼 소고기가 굉장히 퍽퍽하고 어렵게 사네요, 그 친구들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커피 체인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왔다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뭐 있죠? 딴 거. 최근에 좀 생겼는 게 뭐 대구 스타일의 막창집이 생겼다고, 돼지 막창집이. 그렇죠. 막창집, 네, 소곱창집도 생겼고 뭐 네. 이런 거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놀라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베트남이 아닌 다른 제가 외국에 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한식집은 약간 김밥 천국 같은 느낌들이 몇 많죠. 군데가 있는 거죠. 삼겹살도 팔고 뭐 김치찌개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식당들인데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이 다낭 쪽으로 와보시면은 네. 전문점들이 다 있습니다. 뭐 이제 순대 전문점. 생기고 있죠, 점점 더.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칼국수 전문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칼국수 전문점이 네. 그 한국 사람 별로 안 살 것 같은 동네에 네, 거기 있는데 비싸요. 네. 비싸서 안 먹습니다, 저. 네, 그래서 그 인구 기준을 보통 뭐 3만 명에 4만 명 정도 담는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식당이 전문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런 뭔가 한식당이라고 하면 네. 뭐 총괄적으로 다 하는 데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메뉴에 대해서 전문점이 있고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렇죠. 한국 수준에서 한국 음식을 베트남에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과메기 팔고 홍어 팔고 다 팔거든요. 그렇죠. 장어도 팔고 장어 전문점도 팔고, 있고. 뭐 그럼 당연히 있을 거고 뭐 네. 음식은 뭐랄까 청국장도 팔고 하는데 맛은 없고 사실 근데 뭐 다 거의 다 있어요 진짜. 예. 예를 들면 대구 음식 없는 걸 치자면은 뭐 좀 뭐 매운 갈비 이런 건 좀 잘하는 데가 없고. 그것도 갈비를 파는 데가 있지만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할 때 전문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데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는 좀 없고 콩나물 국밥 전문점이 없습니다. 맛있죠 그거. 네. 현대옥 저기 체인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다 하면 잘 될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 그런 거 예, 그런 건 없죠 참 그거 뭐고 곰탕 잘하고 이런 집 있잖아. 그 국밥 전문점들이 있잖아요. 육개장 이런 것도 그 있고 맛없어요 다 먹었어. 육개장 전문점도 심지어는 맛없어. 인 상태고 저는 호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설렁탕 뭐 이런 거, 네. 곰탕 이런 거 전문점은 없는 것 같고. 국밥 전문점에서 하긴 하는데 이게 네. 완전한 전문점이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아이, 조금 네. 좀 어폐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뭐 있죠? 뭐 죽집도 있네. 그렇죠. 죽집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뼈죽 네, 뼈죽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죽 죽스토리. 네. 예. 다 전문점 들어와 있고 배달도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외국 음식도 뭐 대부분 다 있죠. 먹을 만한 그렇죠. 게. 국적별로 뭐 전 세계 어디 음식이든 프렌치 요리 이런 거는 뭐 잘하고 애들이 네네네. 미국 요리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이봉재가 이집트 식당을 갔다 왔대요. 이집트 식당이 있어요? 이집트 식당이 있대. 어. 이집트 식당. 이집트는 뭐 먹지? 이집트는 무슨 밥이랑 샐러드랑 고기 뭐 약간 무슨 느낌 드냐니까 뭐 인도랑 뭐 유럽이랑 뭐 섞어 놓은 느낌이 든대요. 음식 맛이 약간. 네. 그래서 딴 거는 다 맛없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그 치킨 스튜에 밥을 끓일 때 그 치킨 육수를 붓고 계속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그런 걸로 해서 하는데 밥이 맛있었다.
그러면서 그 요즘에 그 축구 선수 있죠. 그 모하메드 살라 사진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개업식 날 갔는데 개업식 날 가니까 이제 딱 그 얘기하더라고. 이집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야, 이 고향의 맛이 난다. 예, 진짜로 그 피라미드가 보이는 맛이다라고 하면서 극찬했다면서. 그래서 이집트 식당도 있어요 여기. 제가 먹어본 그 유럽 다른 나라 식당 중에 좀 신기했는 게 이집트 식당 제가 안 가봤고 들었고 저희가 최근에 또 거기 그 독일식 약간 그 소 요리 한번 먹으러 갔지 않았습니까? 그 훈연으로 우크라이나 요리죠 그게. 우크라이나 요리. 네, 우크라이나 식당. 네, 뭐 슬로우랑 우크랑 붙는 그 동유럽 쪽 네. 그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그 거기 있는 식당 있고 러시아 식당 있고요 일단. 네. 러시아 식당 있고 제가 가본 거는 칠레 식당 가봤어요 예전에 한번. 칠레 식당도 있어요? 칠레 식당. 좀 신기하더라고요. 페루 페루 식당. 남미 쪽. 예, 그 페루 식당에서 페루가 좀 신기한 게 음식이 약간 일식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광어회를 쓰는데 회를 썰잖아요. 광어회를 약간 일본 광어회에다가 약간 남미의 타바스코 소스 같은 걸 막 뿌린 거를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사시미로 내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걸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페루에 옛날에 일본 사람이 총리했었잖아요. 그 후지모리인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이 뭐 칠레 국적자겠죠 아마. 근데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기 총리인가 뭐 수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약간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생선회를 썰더라도 그러니까 생선회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 남미 맛을 붓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도 가봤죠. 그래서 제가 브라질 식당 이런 데도 가봤고 뭐. 저는 여기서 예. 그 독일 식당도 가봤고. 독일 식당이 어디 있어요? 독일 식당이 있습니다. 독일 식당이요? 뭐 팔지? 네. 그 소세지? 아니 독일은 그 있잖아요. 그 돼지갈비. 학센. 그렇죠. 학센. 아. 네. 러시아 식당. 가봤죠. 어디 가봤어요? 가봤고. CCCP 간 거예요? 아니면 딴 데 간 거예요? 저는 거기 그 호아비엔이라고 어디죠? 거기는? 또 시내 쪽에 있는 러시아 네. 식당을 가본 적이 있고요.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뭐 괜찮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감자를 되게 좋아한다라. 네. 마요네즈를 좋아한다. 두 개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딴 데는 딴 데는 뭐 생각나는 건 딱히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게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아시는 것 중에 치킨집 많죠. 피자헛도 있고 일단은 도미노 피자도 있고 치킨집. 치킨집은 뭐 한국의 브랜드인 KFC. 그렇죠. KFC 뭐 돈치킨, 이경구의 돈치킨, 뭐 뼈치킨 뭐 다 있어요. 뭐 비비큐도 있고. BBQ도 있고 그 뭐지? 그런 게 없네요. 그 한국에서 굉장히 맛있는 맘스터치 교촌 치킨. 교촌은 없습니다. 교촌이 없습니다. 교촌이 없죠. 맘스터치 없습니다. 맘스터치 호치민에 있는데 여기는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간 미스터 피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망했잖아요 거기. 망할 것 같긴 했었어. 그 미스터 피자가 그 미딩의 도마노 피자 자리가 미스터 피자 자리라더구만. 아 그래요? 아 옛날에 거기가 피자집이었대요 미피가. 네네네. 미피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도 안 사 먹지. 그 미스터 피자 같은 한국식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없죠. 네, 그렇게 약간 그 고구마 맞아. 소스로 해서 만든 피자 있잖아요. 토핑이 도미노가 너무 굉장히 비싸가지고 여성스럽게 올라가 네. 있는 너무 비싸요. 한 조각에 새우 2마리씩 올라가 있는. 참고로 여기 도미노 피자 굉장히 쌉니다. 토핑이 한국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 그렇죠. 금액이 많이 싸요. 그래서 여기는 그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날 가면은 화수에서 뭐 그 40% 50% 막 한 판 더 주고 막 원 플러스 원 예. 행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네네. 굳이 제가 봤을 때 미피가 들어온 돌 뭐 그런 경쟁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가격 경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싸요. 어느 날 네. 피자 한 판은 뭐 5,000원 정도면 먹고 막 이래요. 그냥 그거를. 세 명이서 피자 큰 거 2판 시키면 20만 동, 맞아, 10,000원, 만 원. 15,000원 주면은 이제 세 명이 배 터지게 먹고 올 수 있는 네, 정도니까. 물론 뭐 토핑이 한국 같은 토핑은 아니지만 사실은 네. 배 채우기엔 또 그만한 게 없어가지고 빈자들의 음식이죠. 저희가 요즘에 그 옛날에 그 이봉재가 요즘에 계속 그 돈이 없다고 피자를 맨날 먹다가 병에 걸린 것 같다고 막 그런 네. 얘기를 하던데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돼지고기집 같은 경우에는 속달돼지라는 한국 프랜차이즈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요. 네. 특정 광고 뭐 너무 그 좋아하는 그런 것 같아. 그런 건데 하여튼 맛있더라고. 맛있죠. 그리고 또 뭐죠? 뭐 소주, 맥주 다 팔고 음식. 네. 한국- 그리고 또 이제 네. 한인 마트에 가면은 다 있어요. 한국 다. 상품들이 네.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여성 특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뭐 여성용품 이런 거 옛날에 막 캐리어 2개 가득 담아왔는데 다 팔더라. 다 팔더라. 근데 그러니까 뭐 오실 필요 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들어와서 판매하는 가격이 뭐 그렇다고 한국에서 이를테면 1,000원에 파는 걸 여기서 2,000원에 파냐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뭐 껏해야 1,100원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심지어는 지금 설 시즌이라서 설 선물 세트 있잖아요. 네. 스팸 들어가고 기름 들어간 거, 그리고 이제 샴푸, 뭐 린스, 뭐 비누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트들 판매하고 있는데, 베트남 직원이 저희 손님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네. 아, 이거 미스터 홈 이거 얼마냐? 네. 진짜 비싼 것 같다. 그래서 네. 내가 그거 50만 동인데 네. 왜 이렇게 싸냐는 거예요. 네. 뭐였어요? 그냥 그 샴푸 그 린스 세트인데 이런 그 려 브랜드 상품인데 이렇게 싸냐? 아니, 싼 건가? 아, 그런데 이제 보이기는 굉장히 비싸게 보였던 것 같아요. 베트남 려는 직원들 생각할 때는 좀 그 못해도 한 5만 원 돈 5만 원 돈 돼 보였는데 이제 2만 원 얼마라니까 이제 나름 실망을 네. 아, 건방지네요, 친구가 좀. 좀 좋다고 해야지. 나 좀 선물 해준 사람이 있는 주위에서. 했던 거였죠. 네. 그리고 뭐 대충 다 했나요, 먹는 거는? 먹는 건 다 했어. 네. 술도 팔고 다 먹는 팔아요. 거는 진짜로 못 먹는 게 없다. 다 팔아요. 다 먹는다. 걱정하지 마시라. 돈만 있으면 된다. 주문 배달 다 된다. 네. 문제가 없다. 그렇죠. 아, 카드 결제 잘 되나? 배달하면? 배달하면 카드 결제가 돼요. 돼요. 안 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잘.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저는 배달 카드 결제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 그렇구나. QR 코드로. 그리고 요즘 또 QR페이도 다 되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럼 번거롭잖아요, 사실은. 돈을 베트남 계좌 만들어야 되는 가지고. 송금을 또 많이 해봤고요. 네. 또 뭐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네, 먹는 건 끝났고 그럼 이제 뭘로 갈까요? 의식, 주, 뭐 의복으로 갑시다. 의복 의복에서 제일 불편한 거 뭐 있어요? 베트남에 살면서. 더워. 그러니까 옷 사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양말이 좋은 게 없더라고. 저는 베트남에서 양말 사본 적 없고 속옷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니고 뭐 주위에서 양말이나 속옷, 특히 속옷은 진짜 살만한 데가 네. 좀 애매해.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쪽에는 저희가 요즘 스파 브랜드에서 속옷 많이 사잖아요, 사실은 양말이랑. 그렇죠. 저는 그 유니클로에서 되게 많이 사요, 속옷도 그렇고. 베트남에 유니클로가 없죠. 예, 들어온다고 호치민에 하는데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좀 속옷이나 양말 같은 경우는 좀 질이 별로다, 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네. 사가지고 들어오는 제품 중에서 이제 맞아요. 속옷, 양말, 네, 뭐 그런 것들. 네. 또 옷은 뭐 딴 거는 예쁜 옷은 없다, 뭐 그런 것들 사이즈 맞는 옷이 없다 이런 거 다 했고. 그렇죠. 뭐 그 지난번에 여성 방송 했던 것 같은데 옷 네. 문제는 이제 남자들은 뭐 크게 느끼지 못할 것 같고 여자들이 네. 예쁜 게 없다. 예쁜 게 없고 브랜드도 괜찮은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뭐 병원, 의학 관련해서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뭐 그러니까 뭐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인프라에 대해서. 네. 지금 방송이 좀 산으로 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뭔가 할 얘기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네. 얘기할 만한 소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요즘은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뭘 할 것인가. 근데 저희 2%가 지금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좀 시간이 없었죠. 준비할 시간이 좀 없어서 네. 제가 이제 떠올랐던 아이디어가 네. 베트남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그러다 보면 뭐 없는 것도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네. 준비하려고 했는데 막상 녹음을 시작하니까 인트로 20분 하고 이제 있는 거 10분 먹을 거 얘기했더니 할 얘기가 없네요. 할 얘기가 없는 거야.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큰일 나서 네. 새로운 거 찍을까 하다가 아니 그냥 합시다. 그냥 합시다. 네, 라고 해서 제가 요즘 이렇게 합니다 방송을. 해초리를 들어주세요. 해초리를. 그래서 하여튼 지금, 네. 베트남에는 한인 병원이 있죠. 있습니다. 사실은 한인 병원이 한 서너 군데 정도 있죠. 그리고 그렇죠. 치과도 있고. 네. 근데 좀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아무래도 그럴 네. 수밖에 없겠죠. 옛날로 치면은 그 전문의라기보다는 의원 같은 느낌을 가지신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좀 그렇죠. 많아가지고. 동네 의원 같은 네, 느낌이라고 네, 보시는 네.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을 볼일을 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없으실 거예요. 한인병원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빈맥 이런 데는 다 통역이 있잖아 또. 있죠. 네,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또 뭐 조금 더 저 질환에서 좀 걱정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좀 큰 병원들 있습니다. 외국계 병원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은 잘 되어 있고 시설 잘 되어 있는데 네,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라고 들었어요. 비싸지. 싸다고 들었는데. 빈맥이? 네. 빈맥이 싸다고? 의외로 싸다고 들었어요. 의외로라니. 그 이런 개인 VIP 실 같은 게 네. 한국보다 싸다고 들었어요. 한국은 보험이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제가 듣기에 되게 더 비싸다고 느꼈는데 그거 아닌가? 하여튼 제가 병원을 이용해 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병원들이 있고 그래서 뭐 외국계 병원, 뭐 국제병원 있고 그런 데도 가면은 통역이 다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트남에 한국 한의원도 있죠. 2군데 이상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119 있나 참?
그거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예전에도 제가 사업 아이템으로 이런 거 하면 괜찮지 않겠냐 하는 생각 든 게 네. 밤에 갑자기 아프면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 밤에 갑자기 아프면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이제 그거를 뭐 의사 익스프레션을 표현을 못 하니까 네. 거기서 내가 이제 전화를 받아주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돈을 주십시오. 내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의료 좀 메디컬 뭔가 네네. 좀 체인망을 만들자 연락 체인 하자 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었거든요. 지나간 얘기인데 좀 그런 거 좀 걱정되네. 119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 보통 우리가 미국 살면서 911 하면 된다. 네네네. 뭐 이런 게 있는데. 퐁차이 처차인 들어봐도 그렇죠. 뽕짜이 처차인 들어가도 번호가 따로 없는 것 같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렇게 삽니다. 네, 아직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봐야겠네 나중에. 뭐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인데 베트남이 설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를테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음. 그러니까 엄마의 언니의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 네. 그럼 뭐라고 부르죠? 어쨌건 학렬이 같으면 우리는 친구 그 나이대로 가지 않나요? 엄마는 뭐야? 그러니까 사촌. 어. 사촌을 우리가 그 나이 순으로 하잖아요. 사촌 간에는. 그렇죠. 베트남은 그렇지 않더라고. 사촌인 경우에 네. 브라더야? 만약에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의 어. 나이 많은 사람의 자녀는 예. 1살이건 2살이건 네. 찌 아잉치인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고모가 네. 애를 낳았는데 그렇죠. 큰 고모야, 큰 고모. 어. 큰 고모가 애를 놓았어. 어. 막 어. 2살이야. 어. 1살이야. 어. 나는 지금 30이 넘었어. 어.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 나는 그 친구한테 어. 형이나 누나라고 불러야 된다고. 아 그래요? 아,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데 이상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한국도 학렬이 다른 경우에는 예, 그렇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할머니가 애를 낳았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모는 고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같은 사촌뻘에서도 옛날 좀 아잉치, 그렇죠. 형, 누나, 언니 한다고 하고 그 어린애가 3살짜리가 나한테 야, 에멀 야,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돌아가는 깜짝 거죠. 놀랐네 내가 오늘. 바로 돌아가준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또. 베트남에는 위아래가 있다. 예, 하여튼 그렇다. 병원 얘기 좀 다시 들어가자면 네.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전문적인 것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는 한국에서 받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베트남 한국 진료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료 느낌이 좀 강해서 네. 의사 선생님들도 요거니까 맹장 한국에 한번 가보세요. 한국 들어가셔야겠네. 뭐 이런 느낌으로. 네.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일례로 예전에 제가 모시던 저희 사수분께서 설 때 배가 아파가지고 맹장. 예, 맹장인 줄 아셨는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막 갔대. 네. 응급실 같은 데 가니까 밤에 딱 만져보더니만 맹장이라고 수술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수술 일정 잡는데 네. 그 사수분이 굉장히 또 베트남 의료 시스템에서 굉장히 불신이 많으신 분이, 네, 굉장히 불신을 하시는 분인데 묵든 생각이 안 된다. 다른 병원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또 갔대요 거기를. 검사를 해보니까 결석.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배탈이 난 거였다. 네. 그냥 단지 그 배탈 나는 위치가 그 맹장 위치랑 그래서 결국 그분은 이제 생 맹장을 떼실 뻔했다. 그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그 뭐 큰 병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있으시면 한국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네. 왜냐면 또 뭐 일례로 그것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베트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괴담이에요. 이게 약간 괴담 같은 괴담인데 어떤 괴담이죠? 아주머니 한 분이 되게 몸이 편찮으셨대. 몸이 네. 몸이 아파가지고는 이제 좀뭐 베트남 병원이라든지 이런 좀 이제 의원을 몇 군데 갔는데 다들 뭐 그냥 뭐 감기 몸살이라는 둥 뭐 별 걱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뭐 얼마 전에 또 뭐 한국에서 의사 몇 분이 여기 와가지고 병원 하나 차린 데가 있대요 지금. 그래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만 그 의사분이 뭐 백혈병이라고 한국 가셔야 된다고 백혈병에 치료를 받고 계시다. 네. 그냥 물론 이거는 그 이제 그 병원 측에서 만든 그 찌라실 수 있는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병원이 좀 정교하지 않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그거 큰 검사 같은 경우 뭐 치과 진료 이런 거는 한국에서 받고 오시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동네 시골 동네 같은데도 네. 식당은 종류별로 있지만 의원은 한 개 내지 두 개잖아요. 종합적으로 진료 볼 수 있는데 보통 그렇죠. 베트남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도 네. 대형 병원이 들어오기는 아직 인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냥 이렇게 치과 네. 그다음에 일반 내과 그다음에 한의원 뭐 이런 거 그런 종류가 다르니까 네.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약국 좋죠. 약국 잘 되어 있습니다. 약국은 한인 약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거기 가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약의 성분표 있잖아요. 그냥 네. 성분표 주고 같은 약
이거 예를 들면 그렇죠. 타이레놀이면은 뭐가 들어요? 타이레놀이 들어가나? 타이레놀이면은 아스피린이면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약간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들어가죠. 대마초면 네. 대마 성분이 들어갈 거고. 네. 그거 그 성분표 들고 가서 그 약국 베트남 로컬 약국 가시면은 다 알아서 잘 찾아주시고 해주시고. 가격이 매우 쌉니다. 매우 싸고 약도 네. 좋은 걸 써요. 독일제 100원 단위로 약을 냅니다. 약을 독일제 막 이런 데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쓰다 보니까 뭐 굳이 이게 뭐, 그러고 보니까 네. 이제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약국이 싼 게 네. 오트리빈이라고 아세요? 오트리빈? 뭐예요 그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이게 코 뚫는 약인데 네. 감기 걸렸을 때 네. 그다음에 잘 때도 불편하고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뿌리면 15초 내에 코 막힌 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뭐 15초 뒤에 다시 돌아오면 안 되잖아, 근데 그게. 그게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그 30분마다 계속 자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만 뿌리면 돼요. 한 번만 축 아, 뿌리고 그래? 축 뿌리면 되는데 어. 한국에서 가격 보니까 이게 14,000 원인데 네. 여기서 보니까 3,000원, 4,000원이래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건 다국적 기업의 약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아. 한국은 한국 물가 수준에 맞게 가격을 받는 아. 거고 어차피 여기는 또 여기 수준에 맞게 받는 밀수를 거고. 해야겠네 그걸 사서. 그렇죠. 야. 그리고 역시. 그 뭐야 그 렌즈 세척액 같은 거 있잖아. 예. 눈에 넣는 거. 그렇지. 눈 피곤할 때 넣는 그 그 인공 눈물. 이 한국보다 반가 이하. 아 그래요? 똑같은 브랜드인데 해외 브랜드인데. 어. 그래서 이런 게 베트남은 또 그거를 캐리에 좀 담아가야겠네 이번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공 눈물 이런 거는 뭐. 유효 기간이 좀 짧아요. 아 짧아요? 인공 눈물이. 네. 내가 쓸 거 아니잖아. 그럼 빨리 가서 팔아야지. 혹시 바로 올려가지고 네. 딱 선주문 받아서 인공 눈물 전만 사업 그거 한 박스에 5,000원 파는데 그 받아가지고 얼마에 팔 건데? 6,000원. 7,000원. 6,000원에 80분 계시면 저희가 이번에 설에 들어갑니다. 네. 7,000원에 사십시오. 인공 눈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인공 눈물 들고 가겠습니다. 네. 병원이나 그거 안 팔아요 여기 지금 잘 파는 데가 없더라고. 뭐? 그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 이런 약물들. 그거 성분표 가져가가지고 약과 다 하려고 해봤어요? 없어. 그 프로 뭐죠? 그 있는데 그거 약품이 그 성분이 들어간 게 없더라고. 그 네. 베트남에 대머리들이 많잖아 보면. 그러니까 그 탈모 예방 이런 약 같은 거 안 판다. 네. 태국은 팔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가봤는데 거기도 팔 것 같고 여기는 안 팔았어요. 약국 가니까. 여기서 보면 네. 이제 뭐 의학 쪽으로는 뭐 특별히 없는 건 없고 네. 있는데 전문적이진 좀 아는 것 같다. 네, 뭐 그렇죠. 뭐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사오시라. 그렇죠. 했던 얘기 계속 하고 있어 지금. 그런 것 같아. 망했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할 얘기가? PC방도 있죠. PC방 있죠. 다 했어요. 와 이 방송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돌려먹기 방송이네. 아유 복수 마신다 생각하시고. 네. 뭐 신발 다 한 것 같아. 뭐 신발 구두 4월 이런 얘기도 한 거 같고 지금 그렇죠. 다. 하노이에는 겨울이 있죠. 겨울도 있고 네. 여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봄도 가을도 있고 네. 다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망한 거 같네 이 방송. 이거 큰일 났네. 예. 뭐 심지어 그 뭐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것도 있어요. 그 탈모 방종 샴푸 아모스에서 나온 그 초록색 샴푸. 뭔지 모르겠어. 그것도 헤드 앤 되게 숄더? 아니 그 말고 그거 있어. 그거 하여튼 그것도 미용실에 가면 다 팔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그 하노이에 아이맥스가 생겼습니다. 아이맥스도 있습니다. 아이맥스 있죠. 네. 그 빈컴 메트로폴 아니 맞나? 맞아요. 빈컨 메트로폴리스. 네, 메트로폴리스 밑에 보면 내가 최근에 놀란 게 베트남 하노이에 이 그 골드 클래스라는 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CGV에서 운영하는 VIP 좌석인데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는 좌석인데 여기서는 30만 동에 한 명이 볼 수 있습니다. 비싸죠. 약 15,000원이죠. 네. 한국 골드 클래스가 있는데 네. 한국은 35,000원이야. 진짜로? 네. 한국어? 한국 한국 골드 한국에서 한국 CGV에서도 골드 클래스가 있는데 한국에 있죠. 그렇죠. 35,000원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지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베트남에서 골드 클래스를 보는 거는 한국에서 그냥 일반 극장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정도로 영화가 다른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의미는 없죠. 네. 뭐예요? 그거 누워서 봐? 거의 반 누워서 봅니다. 헌혈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에? 헌혈의자 같은 거. 발 높낮이 조정되고 그게 다야? 뭐 그거 커피도 주고 담요 주고 예. 그게 다야? 밥은 줘요? 밥은 안 줘요. 그럼 뭐 있지 또? 베트남 밥 안 주는데 한국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CGV 뭐 셰프 뭐 네, 그거 클래스 있어요. 그거 있어요. 밥도 주고 영화도 보고 하는 예. 순서도 있다. 예전에 극장 알바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네. 뭐 생기더라고 보니까. 또 뭐 있죠? 포르쉐 매장이 생겼죠 얼마 전에. 마세리티 회장도 있고. 네. 없는 게 없는 나라네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방송을 찍으면서 이렇게 있는 걸 얘기하다 보면 없는 것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는 게 없네요. 없는 게 없습니다. 네. 그 뭐 페라리 매장 이런 건 못 본 것 같고 있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웬만한 명품도 다 들어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바샤론 콘스탄트도 있었다고 그때 뭐 시계 매장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브라게 매장도 있고 여기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이 방송. 자.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네, 저희가 긴급 편성해서 방송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는 얘기마다 다 했던 것 같은 얘기. 뭔가 그 뭐라고 하지? 데자뷰를 아니 이건 배설이라고 해요 배설. 이건 배설이네 배설. 제가 똥을 쌌어요. 저희 똥을 쌌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노이에는 없는 게 없다. 여러분들 올 때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괜히 온다고 막 롯데마트 가서 장도 보고 없어요. 그리고 그러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그냥 사가실 필요도 없어요. 한국 가면 다 팔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냥. 여기 있는 게 한국에 있고 한국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글로벌라이제이션. 캐리어 필요 없어요. 네네. 배낭만 메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빤스 2장만 들고 오시면은 다 됩니다. 네, 다 됩니다. 세계화의 시대죠 저희가. 그렇죠. 간과했네요. 지금. 여러분들 베트남에 지인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뭐 필 쓸데없이 뭐 택배 보내지 마세요. 네. 택배비 아까우니까 다 그냥 돼요. 돈 붙여주세요. 네. 여러분이 있는- 붙이시는 물류비보다 그쪽 네. 물류비가 훨씬 쌉니다. 대기업에서는. 한인마트 가서 네. 사서 먹어라. 그렇죠. 거기 한식당 가서 네. 먹어라. 그렇죠. 고깃값 붙여주세요. 네. 한국보다 돈을 쌉니다. 주세요. 돈을 주십시오. 그렇죠. 현찰로 받으시고. 네. 네. 저희도 돈 받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신 돈은 저희가 고기 사 먹는데 못해서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뭐. 아직 저희가 이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네. 저축을 좀 해서 네. 하는 저희가 걸로. 그거 바카라에 걸걸 걸. 이렇게 된 거 50% 확률로 진짜 묻고 따블로 갑시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느른데 뭐 아유 괜찮은데? 네. 아유 잘 따더라고. 그 무슨 법칙이었지 그 마틴 게일의 법칙이라서. 괜찮은데요? 네. 제가 옛날에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마틴 게리 법칙을 10불 기준으로 네. 10불만 따면 그만두자는 거예요. 네. 한 번 딱 10불 넣었어. 네. 꼬랐어. 네. 20불 넣어야지. 따더라고. 네. 사람 심리가 그만할 수 없지. 10불 땄잖아. 그럼 그냥 10불 꼬라도 본전이니까 그렇지, 한 번 더 하게 돼. 그렇지. 그럼 10불 꼬랐잖아. 네, 화가 나거든. 본전이잖아. 화가 나지. 내가 시간을 썼는데 그렇지, 한 번 더 하지? 그럼 꼴지. 뭐 결국은 꼬랐다는 얘기잖아. 아니야, 결국은 따긴 땄어요. 그래요? 20불을 걸었어. 어. 땄어. 여기서 빼야겠다. 야. 그 이후로는 이제 카지노를 안 갔는데 마틴 게일의 법칙이죠. 마틴 게리 법칙 통하는데 문제는 뭐냐? 마틴 게리 법칙은 이를테면 제가 적용한 기준은 10불만 따면 그만두자인데 결과적으로 10불만 뭐 몇 번 딸 수 있겠지. 근데 운이 안 좋아서 꼴고 꼬라서 뭐 100불을 제한으로 걸고 했다고 치자. 100불을 꼬는 순간 나는 10불 딴 거 10번을 꼬는 걸 한 번에 달린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되겠구나. 괜찮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 바카라에서. 그건 아니지.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래되면은 저희가 크루저 한 대 빌려가지고 초호화 유람선에 청취자 여러분들 10분 모시고 하루베이 초호화 유람선에서 의견 어떻게 뭐 괜찮다 싶으시면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영상 찍어 올려도 되잖아요. 유튜브로 딱 해가지고 저희 조작 없다. 후원금 딱 환전해가지고 칩을 바꾼 다음에 그 룰렛에 때려놓고 땡기면은 한 방에 하면은 이게 더 좋지 않아요 사실? 말이라도 이런 그러고 청취자 여러분들 소중한 후원금들은 따로 이렇게 세이브 해놓고 항상 세이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좋은 의견 주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건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종목을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여기다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그렇죠. 한 번에 시원하게 먹어야지. 네. 하노이 얘기가 참 그러네요. 결국은 인생은 바카라다. 한국에서는 이제 강원랜드를 가려면 빡센데 여기는 동네마다 카지노가 있다. 그렇죠. 저희는 외국인이니까 현지인들 못 들어가나? 현재 못 들어가요. 이게. 그래요? 원래는 그렇잖아. 내국인 카지노가 따로 있고. 네네. 그렇게 들었던 건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들어간 데는 뭐 잡겠어요. 사실은 뭐.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렇죠. 제가 알기로 한국에 대구에도 카지노 있고 뭐 전주에도 다 있어요. 카지노는 다 있는데. 있어요? 전 강원랜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있어요. 강원랜드가 그 내국인한테 개방된 곳이라 그런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갈 수 있는 공식적인 카지노가 네. 한국 내에서는 강원랜드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렇구나. 그 서울 부산 쪽에 카지노 되게 많아요. 중국 사람들 와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 한 명이 거기서 중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카지노에 취직을 했는데 네. 그 친구 하는 게 이제 그 부산 쪽에 있으면서 뭐 세븐럭인가 뭐 세븐스타인가 이런 큰 카지노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국 큰 손들이 오면은 통역해주고 이제 같이 이런 일을 하거든요. 같이 들어보니까 엄청 많이 온대요.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은 돈 1,000만 원씩 그냥 쓴대 그냥 와가지고. 오늘 방송 주제를 이렇게 뭐 베트남에 있는 거 이런 거 말고 하노이엔 카지노가 있다. 뭐 이런 그렇죠. 주제로 네. 제목을 바꿔가지고
그것도 있어. 포커 게임도 있어. 지금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텍사스 홀덤 대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금을 많이 줍니다. 1등하면. 그 약간 크라운 플라자 호텔 이런 데서 호텔마다 개최를 하더라고요. 하노이에서? 하노이에서 해요, 그냥. 오. 만약에 그 텍사스 홀덤이 내는 거 자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뭐 저희 기준에서는 큰 금액이지만 뭐 전문 도박꾼 입장에서는 큰 금액은 아니고 그걸 한번 그런 있다 대회도. 그럼 진짜 실물 포커를 치는 건가요? 그 뭐 참가비 10만 원씩인가 내고 여자분은 돈은 안 받는다 뭐 이런 기억하는데 그래서 아마 뭐 위너 텍스 올 같더라고. 보니까 1등 하면은 뭐 비즈니스 항공권 뭐 상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뭐 포커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대회도 있고요. 바둑 대회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바둑 대회. 네, 그는 뭐 한인 바둑회에서 개최하는 바둑 대회고. 그렇죠. 뭐 그런 거. 자꾸 도박 얘기가 자꾸 끝나. 뭐 자꾸 도박 얘기로 끝나면 안 되지. 된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도박 인생이 도박이고 우리 인생이 도박이고 사는 게 다 도박이고 뭐. 도박은 그 재밌는 게 없어요 또 이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도박이라는 게 승률 50% 도박은 할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카지노가 문제가 있는 거는 네. 어쨌건 내가 돈을 가져갔을 때 내일 딸 수 있는 기대값이 네. 내 재산보다 낮잖아 항상. 그렇죠. 카지노에는 시간을 쓰면 쓸수록 돈은 무조건 잃게 돼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지노 가지 마세요. 가서 돈을 따신 다음에 후원해 주십시오. 그게 더 좋은 방법인가? 정확합니다. 자꾸 카지노로 옹호하는 방송이 돼가지고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갔다 와가지고 딴 거 본 게 없고 카지노 갔다 와. 이게 그 얘기를 꺼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맥주 비싸게 먹었다. 맥주 한잔 5천 원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오늘 이미 방송이 이제 망조로 탄 김에 네.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끝까지 왕조로 가보자. 네. 카지노 얘기는 좀 말고 네. 제가 좀 재밌는 게 베트남에서 하노이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대학교 랭킹 얘기하는 거야? 대학교 랭킹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노이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대학교 담당자들을 만나는 미팅이 할 일이 있었어가지고 하노이 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그놈의 하노이 대학교. 하노이 대학교.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노이 대학교를 가본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다이합 이게 대학이고 하노이 하면 그게 하노이 대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하노이 대학교가 있고 정다이합 꽉사 하노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하노이 국립대학교야.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랑. 우리가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 국립대학교 나왔다고 안 하잖아. 그렇죠. 약간 그 서울 시립대 시립대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하노이 대학교가 있고 하노이 국가대학교가 있는 거지. 네. 국립 하노이 대학교. 어디가 더 세요, 근데 그게? 하노이 국가대학교가 더 세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더 헷갈리는 거는 네. 하노이 대학교의 과거 명칭. 3년 전까지만 해도 하노이 대학교는 네. 하노이 외대였던 거야. 하노이 외국어 대학교. 그런데 하노이 국가대학교 내에 하노이 외국어 대학교가 또 국가대학교에 포함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네. 내가 하노이 외대 출신이라고 하면은 네. 물어봐야 되는 거야. 너는 하노이 외대냐? 아니면 하노이 국가대 외대냐? 이상하네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하노이 인문사회대학교가 따로 있고, 그렇죠. 하노이 사범대학교가 따로 있고, 하노이 의대가 따로 있죠, 또. 따로 있고. 뭐 하노이 법대로 따로 네네. 있는 것 그리고 같은데? 이제 사람들이 네. 오해하는 거는 내가 하노이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은 뭔가 한국 사람 이미지에서는 서울대학교 나왔다. 수도 이름이 들어간 대학교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나왔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화대학교라는 맞아. 한국으로 치면은 저희 포항공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같은 네. 느낌의 대학교가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외상대. 그렇죠, 외상대. 네. 약간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의 그런 서울대 문학과.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그렇죠. 딱 떨어진 전문 대학교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낀택 꺽전이라고 네. 경제 그렇죠. 쪽. 경제대학교. 네. 그것도 서울대 경영학과도 따로 띄어놓은 뭐 느낌. 그런 느낌. 네. 여기가 이제 톱3. 하노이 외상대, 예. 하노이 백화대, 그렇죠. 하노이 경제대. 여기가 탑3고 이제 그 다음 레벨에 이제 위치해 있는 게 하노이 국가대학교. 그리고 그거보다 좀 낮은 게 하노이 대학교. 예.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하노이 의대라던가 의대가 아니면 뭐 경찰, 소방, 이런 데는 또 특수 직종으로 예. 저희가 경찰대가 세지만 경찰대를 꼭 굳이 랭킹에 포함시키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넘버원이죠. 서성한 중경외시 뭐 이런 데 경찰대는 포함시키진 않잖아.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제가 오늘 이제 베트남 친구를 만나가지고 베트남 하노이 대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왜 기름이 헷갈리냐 하는 걸 좀 공부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모르겠네요. 지금 내일 되면 까먹을 얘기인데.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네.
하여튼 하노이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얘가 서울대 나왔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나왔구나. 하노이 대학교 어디니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 그럼 하노이 대학교에 그 브런치가 많다는 얘기잖아. 브런치 이런 얘기 아니야? 브런치라고 하면 점심 아점을 얘기하는 거고 브런치. 그렇죠. 브런치. 복잡하네요 대학. 네, 복잡합니다. 네, 결국 좋은 대학 가시라. 그렇죠. 설이 다가오고 있죠. 네, 저희가 설에 한국에 가는데 갑니다. 네. 뭘 하고 싶은데 할 시간 없고요 사실은. 저희도 개인 생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1년 만에 한국 들어가는데 네, 방금 엄 사장 눈빛이 뭔가 뭐 팬미팅을 하자 약간 이런 눈빛을 보였는데 저희는 개인 생활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게는 안 되겠고 얼굴을 지금 미공개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굳이 뭐 설이 다가오네요. 네. 저 설 특집 방송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해야죠. 청취자분들의 그 제가 또 최근에 들어온 뉴스가 그 한과학 씨 그거 잠깐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우리 북미 정상회담 2차를 네.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이면은 북한이죠. 북한 그러니까 저기 그 도란프하고 우리 정은이 형님하고 네. 만난다는 거죠. 걔가 나보다 동생 아니야? 정은이가? 많죠, 우리보다 3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하노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서 조만간에 저희가 북미 정상회담 특집 한번. 좋죠. 네. 저희가 몰래 침투해서 유튜브를 야 100만 조회수. 야 김정은 100m 밖에서 본 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김정은이 피는 담배는 하면서 야 좋네요. 네. 그거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한 3일 전부터 숨어 있다가 화장실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네. 호텔 어디에서 하게 될까요? 메리어트겠죠. 그러려나? 저는 메리어트라고 봅니다. 메리어트가 그 좀 독립된 건물에 있고 좋네요. 그렇죠. 예, 주변에 뭐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전에 보면 대우 호텔이 네. 그 거의 베트남 하노이에 생긴 최초의 5스타 호텔이다 보니까 대우 호텔을 상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방 베트남 했을 때는 네. 대우에서 묵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롯데가 롯데. 생겨가지고 맞아. 롯데가 생긴 다음에는 롯데가 대우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격이 가능하기 가죠. 때문에 예. 피하면 됩니다. 근데 총알 쏘면. 옮겼다고 하더라고. 총선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소피텔, 뭐 메트로폴 이런 데도 있는데 그 네. 그 하완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오래된. 거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사실 교통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렇죠. 거기는. 네. 아마 저는 거기 생각합니다. 지금 메리어트 호텔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낭이나 하노이 뭐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낭에 살 것 같아. 그럴 수도 날씨가 안 좋잖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찍게 되면 유튜브로 탁 찍어가지고 뭐. 저희가 하여튼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고 또 그거 관련된 또 특집 방송 한번. 다낭에서 안 하겠다. 왜? 다낭에는 맥도날드가 없잖아. 도란표 형님 또 햄버거 먹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고 하노이로 뭐 제가 생각하고 있고 네. 유튜브 찍게 되면 혹시라도 저희가 또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 컨텐츠가. 네. 도란프 형이 피는 막 있지 않습니까? 뭐 쓰레빠 색깔은 막 구찌 신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오늘 아무 말 대잔치. 진짜 아무 말이네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방송 들어주신다고 감사드리고 여기 참. 네. 그럼 뭐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거는 그냥 저희가 다음에 좀 제대로 좀 올해는 2019년도는 컨셉 좀 건방지게 갈락했는데 이런 게 한 번씩 나와버리면 이제 건방질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겸손하라고. 겸손하는 취지로 저희가 다음 방송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굿모닝 비엔남. 바이바이. 안녕.